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대우건설 볼 텐데 금일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도지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매수하려는 힘과 매도하려는 힘의 균형이 동일한 상태에 있다. 바꿔 말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끝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대우건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투산에너비티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반면에 대우건설은 또 이렇게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셔서, 그런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동안에 아래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따라붙었던 이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고요. 이 물량을 한 차례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 조정 없는 상승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던지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 따라붙은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돈의 흐름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까지 활용해서 엄청난 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야. 신용 물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 신용을 활용해서 따라붙었던 물량들, 이 빚을 내서 따라붙었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신용을 활용한 물량이 있었을 때 상승을 제한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결과적으로 이 빚을 내서 투자했던 물량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에도 매도세가 출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세가 나온다. 당연히 상승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차례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이 박스권에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결론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 구간을 만들어야지만이 개인들의 물량이 이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이 변동성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탈을 해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변동성,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남아있죠. 지금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인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팀 코리아의 대우건설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고,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인 측면 안에서 깨질 수가 없는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전력 필요성, 그리고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원전이 필요한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국내 원전에 대한 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또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여전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필연적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변동성 안에서의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돈의 흐름 안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창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들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던 시점이 언제냐면 1월 19일, 29일, 2월 5일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엄청난 이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익에 있을게 아니면 손실권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손실권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미리 아래에서 지금 매도를 해놓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량을 갚아 나가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권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단기적인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 물량을 갚아 나가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이 물량을 갚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움직임, 오히려 히오스키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이들의 포지션, 외인들의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들과 함께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이 변동선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매도세가 축소되고 있고 매도하는 물량을 아래 구간에서 툭툭 받아먹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대우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전부 다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더 크게 갈 종목을 빠르게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지금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다.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성이 휘둘릴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고가를 바라보고 정확한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런 외인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께 이런 부분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남겨놓고 나서 공유받고 나서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분봉으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 분봉 안에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변동성 안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을 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이 변동성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 이상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몇 번만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도 지금 수십 %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1분 1초까지 맞춰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이들이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들처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이들과 함께 고점과 저점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손 놓고 있었을 때 10% 수익 벌고 반복 매매를 토대로 해서 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30% 수익 벌고 10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하고 매도해야 될 때 매수를 해가지고 엇박자 타다가 계좌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우리라고 남겨놓고 나서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극대화해가는 전략들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께 또 진행을 해드려 볼 테니까 우리라고 남겨놓으시면 진행을 했을 때 링크 또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뵙도록 하죠.